요청하셨고 기대하셨고 상상했던 겁니다. 안녕하세요, 데저트 이글입니다. 데저트 이글의 제네시스 쿠페 2020년 리빌드 프로젝트 자동차 FRP 바디킷 제작 영상입니다. 자동차의 껍질이라고 할 수 있는 에어로 파츠는 금속 재질인 것도 있고 경량화나 생산 편의성을 위해서 FRP나 카본으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물탱크, 제설함, 미술 조형물, 비행기, 선박, 풍력 발전기 날개, 자동차 범퍼 등 우리 생활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FRP 제품으로 만든 자동차 부품들은 이미 데저트 이글 채널 구독자라면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FRP 바디킷이 완성품이 어떻게 처음부터 만들어지는지 제대로 알고 계시거나 이런 걸 목격하셨던 분들은 극히 드물 거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떻게 만드는지 전부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FRP 제품을 전문적으로 만들어왔던 경기도 포천의 오닉스와 함께 컨텐츠를 한 달 동안 촬영했는데요. 제가 오랫동안 단골로 이용한 업체인데 제 유튜브 영상에서는 그동안 거의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동영상 촬영에 협조해준 것도 고마운데 오닉스에서 통 크게 선물도 쐈습니다. 이 동영상의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십시오. 경품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M&S의 젠쿱 트렁크 스포일러, 글라스윙, 그리고 스팅어의 스포일러, 젠쿱의 카나먼트 프론트 범퍼와 또 본넷, K7, 소나타, 그랜저, 이런 차들의 트렁크 스포일러, 팰리세이드와 그리고 카니발에 적용되는 그릴 등을 경품으로 내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특별한 선물이 하나 더 있는데요. 거기에 1일 바디킷 제작 체험권과 바디킷 보수 도색 체험권이 있습니다. 본인 것을 직접 보수하고 도색해 볼 수 있는 기회도 있으니까 이런 선물은 정말 특별한 경험을 가질 수 있는 선물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이 동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3월 말부터 한 달이 넘게, 그리고 지금 5월 18일인데 편집을 또 엄청 오랫동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성으로 정성 컨텐츠를 만드는 데저트 이글 채널 구독은 하셨는지요? 뜨끔할 일이 조금 있으시다면 지금입니다. 지금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영상 가보겠습니다. 안녕 친구들, 안녕하세요 형님들. 네, 반말했네요. 죄송합니다. 지금 핑크 랩핑이 되어 있는 곳은 다 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범퍼, 본넷, 펜다, 사이드에 또 립도 추가될 거고요. 리어 범퍼, 이제 자전거 캐리어를 잠시 탈거를 못해서 랩핑을 아직 못 뜯었고 대충 이렇게만 해놨고, 오닉스랑 에디시랑 동시 듀얼 코어 작업을 해가지고 어제 만들었던 사이드 2개 이제 다 굳어서 이거 빼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밑에 들어가는 립인데 립 오늘 또 만들 거고요. FRP 에어댐을 만드는 전 과정을 보여드릴 겁니다. 집중해서 보시면은 이렇게 사람이 일일이 수작업으로 해서 만드는구나, 이렇게 만드는구나, 여러분이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본넷 만드는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어떤 부위든지 작업하는 순서는 똑같아요. 이 거푸집 같은 몰드에다가 이영제를 발라줍니다. 나중에 뜯어내기 편하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겔코트를 바르고 유리섬유를 이제 수지와 섞어가지고 적층해주는 작업, 그리고 잘 롤러질을 해가지고 잘 이제 붙을 수 있게 그런 수작업을 해준 후에 굳혀가지고 그것을 다시 탈형이라고 하죠. 뜯어내는 작업까지 하게 됩니다. 전부 다 100% 수작업이고, 보시면 알겠지만 대량 생산을 플라스틱 사출처럼 막 찍어낼 수가 없는 방식이에요. 막 대충 할 수가 없네. 대충 해도 돼요. 대충 해도 돼? 대충 하면 이제 도색하는 사람이 힘들어져요. 이거 사이드 립. 네, 사이드 립이요. 사이드 립이 되게 넓다. 네. 이렇게 넓었나? 네, 이거 한 거 밑에다 붙이는 거고. 그게 뭐야? 이영제인데요. 이영제. 네, 이거를 이제 발라주고, 이영제도 고체 이영제도 있고 이렇게 액체 이영제도 있어요. 나중에 뗄 때 잘 떨어지라고 여기 붙어버리면 안 되니까. 차에 그 왁스 칠하는 거랑 왁스 바르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체 이영제. 네, 또 그래서 고체 이영제는 그 차에 바르는 고체 왁스랑 비슷해요. 느낌도 비슷하고 냄새도 좀 비슷하고. 냄새가 오묘해요. 좋은 냄새는 절대 아니고요. 하고 역하진 않고 막 토할 것 같은 냄새는 아니고 참을 만한데 맞아요.
경화제. 아, 구두라고. 이영재를 바른 다음에는 이제 겔 코트를 바르고 있습니다. 지금 바르고 있는 하얀 거예요. FRP 제품의 표면 코팅용으로 쓰는데요. 최종적으로 생산된 FRP 바디킷 제품들 보면 검정색도 있고 회색도 있고 그 최종적으로 겉에 칠해져 있는 색상을 정하는 건데 지금 하얀 거를 바르고 있기 때문에 화이트 컬러로 나오게 됩니다. 데저트 이글이 한번 해본다고 했습니다. 훈련병 데저트 이글 뭐 안 알려줘 근데? 예? 막 느낌대로 가면 돼 이거? 어차피 뭐 본인 차에 쓰실 건데. 그러니까요. 와 이거 노하우 필요하구나 이거. 또 이 프로처럼 보여야 되잖아. 그렇습니다. 이게 또 근데 진짜 하나도 안 알려주는데 바닥이 비치지 않고 흐르거나 고이지 않게. 바닥이 보이지 않고 흐르거나 고이지 않게. 한번 해보셨으니까 느낌 아시겠죠? 예. 저 카메라 하나 들겠습니다. 안 깝치고. 봐 여기 내가 한 곳인데 예. 보시는 분들은 저거 나도 하면 잘하겠다라고 했는데 뭐 손재주 좋으신 분들은 뭐 잘하실 수도 있는데 저 같은 똥손은 지금 보이시죠? 예, 뭔가 다르죠. 네. 방금 자막으로 제가 쓴 글 보셨죠? 흐르거나 고이지 않고 바닥이 비치거나 빈틈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겔코트를 발라놓고 적층하는 작업 그림을 보고 계신데요. 네, 이건 다시 겔코트 그리는 작업이고 본넷은 정말 손이 많이 가요. 네, 지금 밑판과 윗판을 두 개 판을 만들어 가지고 결속을 시켜야 되거든요. 안에 이제 체결되는 부속품도 들어가게 되고 할 일이 아주 많습니다. 몰드는 사실 제품을 역으로 만들어 가지고 뭐 반전을 시킨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저 안에 들어가는 이제 거푸집 같은 건데 무게가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원래 순정 본넷 무게가 약 20kg인데 FRP 제품으로 하면은 약 절반 정도의 경량화 효과가 있는데요. 그래도 10kg의 제품 무게에다가 이 몰드 무게는 몇 배나 무겁습니다. 두 명이 겨우 들어서 앞판, 위와 아래판을 이제 다 맞춘 다음에 구속을 시키고 말리게 됩니다. 자, 작업자 인터뷰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저희 지금 뭐 하는 거죠? 인사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닉스 대표 정승일입니다. 다시 할게요. 네, 여기 오닉스에서는 FRP 바디킷을 제작하고 도색 및 장착까지 이제 전문적으로 하던 업체고요. 제가 이 일을 시작한 지는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현재는 바디킷 제작, 신제품 개발 쪽에 많이 이제 치중을 하고 있는 편이고요. 처음에 시작은 이제 그 다른 업체들 제품을 그 손님분들께서 주문을 하시면 도색을 하고 장착을 해주는 업무로 시작을 해서 제품을 직접 개발해서 판매하는 업무도 지금은 하고 있고요. 카나먼트라는 제품을 자체 제품을 제작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개발되어 있는 제품은 제네시스 쿠페 제품과 카마루 그리고 아반떼 스포츠 이런 제품들이 있고 라이센스를 구입해서 제작 판매를 하는 제품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레이 아이언맨 범퍼 제품이나 최근에 제네시스 쿠페 A사 솔루스 제품 그 제품의 판권을 제가 인수를 해서 직접 제작하고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FRP 제품은 자동차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에서 사용되고 있는 소재인데요. 장점으로는 사출 방식에 사용되는 금형에 비해 몰드를 제작하는 비용이 많이 저렴하고 다품종 소량 생산하기에 용이하고 금속으로 된 소재에 비해서 무게가 가볍고 부식이 일어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FRP 소재를 사용하는 제품들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제품들은 물탱크, 산길 와인딩 코스 같은 데 보시면 왜 도로가에 그 노란색 제설함 보신 적 있을 거예요. FRP 소재로 만들어진 제품들이 많이 있고 선박, 또 풍력 발전기 날개, 방탄 벽을 만들 때도 이제 FRP 소재를 사용해서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생각외로 자동차 바디킷 쪽에서도 순정 차량들에 사용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그 FRP 제품의 단점은 일반 그 쉽게 알고 계시는 순정 범퍼 재질, PP나 ABS 재질의 범퍼에 비해서 탄성이 낮다 보니까 작은 충격에도 쉽게 깨지거나 찢어지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소재 자체가 잘 깨지는 소재여서 물론 파손이 잘 되는 것도 있지만 이제 이런 바디킷 같은 거를 장착을 하다 보면 지상고가 낮아지는 이제
디자인 그리고 그 서스펜션 튜닝으로 인해 차고가 낮아지는 이런 것들로 인한 그 지면과 접촉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예, 파손이 더 쉽게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단점으로는 FRP 제품 같은 경우에 그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만드는 수제작 제품이다 보니 작업자의 숙련도에 따라 그 제품의 품질이 많이 좌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업체에서 이제 숙련된 작업자가 제작한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런 품질에 대한 편차가 크지 않겠지만 그 몰드를 제작하는 비용 같은 경우에는 예, 제가 다 직접 만들다 보니까 예, 그 비용이 크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없고요. 재료비가 약 한 60만 원 정도 파츠당,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다 제 인건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얼마? 이건 주급으로 100만 원이 될 때도 있고, 500이 될 때도 있고, 주급으로. 제네시스 쿠페가 잘 모르는 분들한테는 그냥 국산차, 뭐 양카, 뭐 이런 타이틀 뭐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의미는 크게 달라질 수가 있죠. 이번에 색상도 많이 변경할 거고 겉 외관도 많이 바뀌어질 겁니다. 국산차라서 이미 존재하는 제품이 있기 때문에 시도해 볼 수가 있었고요. 희귀한 차나 수입차에다가 이런 오버핸드 작업을 하는 거는 또 상당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의 또 근원은 또 돈이죠. 비용. 시간보다는 시간도 돈으로 살 수 있으니까요. 기대가 되는군요. 영상을 다 이게 시리즈를 촬영을 다 하고서 올리려면은 한 6월 정도 돼야 되기 때문에 작업하는 한 단원이 끝날 때마다 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올리셨던 랩핑 뜯는 게 0부, 1부는 FRP 지금 보시는 제작부터 완성까지, 2부는 요걸 장착하는 거, 3부는 이것을 다시 이제 도색이 아닌 또 랩핑을 할 건데, 그거 랩핑을 하는 이유는 또 이따가 그 후속편에서 보여드릴 거고요. 영상 보시는 분들 채널을 왜 구독하십니까? 뭐 유튜버 영상을 항상 자주 보고는 있어도 구독은 안 하는 분들도 많아요. 구독할 필요 없어도 내가 그냥 검색하고 싶을 때 검색해서 볼 수 있으니까 정성을 다해서 혼을 담아서 앞으로도 만들겠습니다. 물론 가볍게 짧게 빠르게 만드는 영상도 있겠지만 이런 건 제가 조금 힘을 줘서 만들고 있습니다. 또 제 차니까요. 아는 형이 이제 이런 자동차 바디킷 만드는 샵을 하고 있었고, 보다 보니까 재밌어 보여서 배우고 싶었는데 그 기회가 없었죠, 이제. 근데 이제 제가 그때 그 시기 때 그 군 생활할 때였는데 거의 말년 때 같이 위병소 근무 서던 후임이 아버지가 FRP 공장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을 좀 배우고 싶다. 취직은 아니고 도와드리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클레이 작업은 디자인을 실물로 만드는 과정이고요. 손으로 이제 클레이 툴을 이용해서 이 클레이를 이제 그 원하는 디자인으로 실제 제품으로 만들어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클레이로 모델링한 디자인을 가몰드라고 해서 임시로 이제 틀을 만들고, 그 임시로 만든 틀로 임시 제품을 이제 생산을 해서 그 제품으로 면을 깨끗하게 다듬고 해서 이제 그 마스터 몰드를 만들기 위한 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클레이로는 그 몰드를 만들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중간 과정을 한번 거치는 겁니다. 좀 뭔가 어색한데 이게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잘하고 있어. 잘 모르겠네요. 잘하고 있어. 순정 범퍼랑 비교했을 때 페인트 자체가 다르지는 않고요. 이제 아무래도 그 사람이 손으로 만든 제품이다 보니까 표면 상태가 좋을 때도 있고 좋지 않을 때도 있고, 제작 과정에 의해서 그거를 이제 발견하고 도색 전에 표면을 매끄럽게 만들어주고, 이런 과정들이 이제 좀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일반 순정 범퍼를 도색하는 시간보다는 시간이 2~3배 이상 더 작업 공정이 소요가 됩니다. 오버핸다. 제가 살면서 한 번쯤은 해보고 싶은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였고, 또 시청자분들께서 뭐 튜닝 할 거면 그거 안 하나요? 오버핸드 안 해요? 안 잘라요? 많이들 요청하셨고 기대하셨고 상상했던 겁니다. 이번 작업을 하면서 단순하게 완성품 제품을 그냥 만들어진 걸 받아서 와! 달고 끝! 이게 아니라
이걸 만드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갖고 만드는지 그런 것을 좀 담아내고 싶었고요. 그래서 좀 시간을 많이 들여서 찍게 되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만들긴 했는데 최근에 이제 제가 직접 생산을 안 하다 보니까 좀 오랜만에 작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도 더 걸리고 예, 신경도 더 쓰이더라고요. 가장 손이 많이 가는 부위가 어디예요? 는 아무래도 본네트가 아닐까. 본넷은 이제 그 장착하기 위한 너트도 이제 심어줘야 되고, 예, 그 고리도 만들어서 안에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예, 본넷이 시간도 제일 오래 걸리고 그 생산도 제일 까다롭지 않나. 예, 아마 15년도, 예, 15년도에 출시한 제품이에요. 판매 대수로 보면은 이제 신형 제품만 한 500개 정도, 그러니까 500개라고 보면은 예, 뭐 많지 않은 수량일 수 있는데, 예, 제 기준에서는 단일 제품이 500개 정도 판매됐으면 판매가 많이 된 제품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외국에서 주문이 몇 건 들어왔다고 들었는데. 예, 그 러시아 쪽하고 체코 쪽하고 이제 미국하고 이제 여러 번 문의가 오다가 미국에서 한번 실제로 제품을 구입을 해갔는데, 예, 그 뒤로 이제 주문은 없었고, 예, 뭐 이제 SNS를 통해서 보다 보니, 예, 그 제가 딱 한 개 보낸 제품으로 또 복제품이 나와서 예, 판매가 되고 있던 것 같더라고요. 예. 그거 만들 때 뭐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거 있습니까? 그런 거? 그거 제작하던 중에 제가 그 공장에 한번 화재가 발생해갖고, 예, 제작 기간이 좀 오래 걸렸죠. 시작하고 아마 1년 넘게 걸렸을 거예요. 좀더 느리게. 아, 이거 울면서 해야 되는 건데. 그때 제가 피해 본 것만 해도, 뭐 타서 없어진 것만 해도 최소한 3천만 원 이상 손해를 봤던 것 같고, 임차에 있던 공장 건물 수리비로 한 1억 정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제가 그때 보험을 가입하려고 준비 중이었고, 그 불이 나던 날 낮에도 그 설계사분이 저한테 사인 받으러 오셨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낮에 제가 이제 외부에 있지 않고 공장에서 그 사인을 하고 이제 보험료만 입금했어도 그날 발생한 이제 화재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예, 그렇지 못해서 이제 그 건물주분이 가입해 놓은 그 보험으로 건물 수리는 진행을 하고 이제 그 보험회사에서 저한테 구상권이 들어왔죠. 예. 한숨 팍 쉬어. 예. 몰드를 한번 만들면은 예. 한 몇 번 정도 사용할 수 있나요? 몰드를 어떻게 제작하냐에 따라서 이제 수명이 결정되기도 하는데요. 보편적으로 제가 만든 몰드 같은 경우에는 뭐 100개, 200개, 전에 카나먼트 500개 정도 생산하면서 몰드를 중간에 한번 바꿨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처음에 만들 때도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 좀 차이가 많이 나고, 그리고 이제 또 사용하면서 관리하는 거에 따라 예, 수명이 많이 결정이 되고요. 그게 이제 그 나중 되면 만들지 못하는 건 아닌데 후가공을 많이 해야 되다 보니까 예, 매번 만들 때마다 후가공을 하는 것보단 새로 다시 만드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될 때 이제 몰드를 새로 다시 제작을 해서 예, 생산을 하게 됩니다. 자동차 외의 제품은 생각해 보진 않았고요. 사실 만들어 보고 싶은 제품은 상당히 많은데 생계가 있다 보니까 이곳에 이제 인력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저도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고 있고, 그래서 제품 개발은 예, 하고 싶은 걸 많이 못했죠. 원래 A사의 솔루스라는 제품이었는데 제가 뭐 A사 상표를 등록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솔루스라는 상표를 등록을 진행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 상표권을 이미 그 모 대기업에서 갖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상표를 등록을 제가 할 수 없다 보니까 예, 그 제품 명칭을 불가피하게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배우거나 이쪽 계통으로 뛰어들고 싶은 분들한테 한마디. 자동차를 좋아하시고 뭔가 손으로 하는 일에 흥미가 있으신 분들이 하시면 재밌게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한데, 이게 그 FRP라는 그 소재가 제작하는데 좀 뭔가 3D 업종이거든요. 이게 좀 먼지도 많이 나고 냄새도 나고 화학약품이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작업 중에는 마스크나 작업복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하는데, 예, 뭐 그런 것만 감수하면서 할 수 있으면 예, 재밌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영상이 많이 알려져서 같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동차 순정 디자인들이 너무 잘 나오는데 예, 이제 에어로 파츠 만드는 입장에서는 예. 튜닝할 이유가 조금 줄어드는 거잖아요. 어떠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이제 순정 자체 디자인이 많이 발전되는 만큼 이제 소비자분들의 눈높이도 그만큼 높아지시고 그거에 맞춰서 업체들도 더 고퀄리티 제품들을 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은 아직도 예, 수십 년 전에 단종된 차들이 예, 수요가 있으니까 거기에 예. 대응되는 제품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그게 좀 핑계일 수도 있는데 저도 좀 해보고 싶은 제품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수요가 많지가 않다 보니까 하고 싶은 거를 다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쉽고, 제가 뭐 일본을 뭐 혐오하거나 그렇진 않지만 또 그렇게 뭐 좋아하지도 않거든요. 근데 배울 점들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 이제 튜닝 문화에 대해서는. 또 구독자분들이 계시니까 저희 이 상길이 형이 계시는 거고, 또 제가 이런 상길이 형의 능력을 또 이용해서 이제 지금 또 도움을 받고 있다 보니, 제가 그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어떤 걸 드리면 구독자분들이 좋아하실까. FRP 쪽이나 이제 바디킷 쪽에 관심 많으신 분들하고 교육을 진행을 해서 그분들이 또 이제 창업을 하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는 일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업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으며 교육 과정은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배우시고 바로 창업을 하실 수 있게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섞어서 이제 굴곡진 부분이나 이런 끝부분에 유리 섬유가 잘 부착이 될 수 있게 본격적으로 FRP 에어댐, 지금 보시는 것은 제네시스 쿠페 바디킷의 사이드댐입니다. 하얗게 겔 코트가 발려져 있는 이곳에 탈크를 바를 건데요. 이 다음에 유리섬유 적층 작업이 있기 전에 사전 작업입니다. 대충 하는 것 같지만 최종적인 제품 퀄리티에 관여를 하는 그런 작업 구간이기 때문에 성심성의껏 작업을 해야만 해요. 위에다 유리 섬유를 올려서 수지를 적시고 적층이라는 작업을 할 겁니다. 적층. 필요한 크기만큼 재단을 한 유리 섬유를 수지에 적셔서 이것을 바르는 적층 작업을 시작합니다. 너무 덜 바르면 어떻게 될까? 너무 많이 바르면 어떻게 될까? 너무 많이 바르면 이제 더 잘 깨지기가 잘 쉽고요. 깨지고. 초심을 잃으면 안 되겠다. 이게 끝까지 하나 완성할 때까지. 지금 올린 것 같이 적셔서 올리는 방법이 있고 올려놓고 바를 수도 있고. 이것을 이제 몇 겹을 해야 됩니까 이제? 몇 겹이라기보다는 한 1.5에서 2mm 정도? 1.5mm에서 2mm 정도가 다양하게 있어서 저는 이제 그 중에 이 촌매트라는 것 중에 제일 두꺼운 거를 사용해서 그냥 한 장에서 한 1.5장 정도. 눈썰미 있으신 분들, 그래서 FRP 제품이 박살났을 때 보수가 되는 원리도 연상이 되실 거예요. 천장에 누가 쥐가 사는 줄 알았어. 내가 너무 많이 깊숙이 들어온 거 아니야 이거? 이거 다 보여줘도 돼? 이렇게 봐서 다 따라할 수 있으면 기술이 아니겠죠? 자신감. 근면 성실한 친구입니다. 뭐 제품마다 모양만 다르지 이렇게 만드는 과정이나 방식은 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카본 제품도 일부 제품은 지금 제가 하는 방식처럼 하는 그런 방식도 있는데
그것보다 이제 카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비닐팩을 씌워서 제가 지금 이걸로 하는 작업을 그 진공을 발생시켜서 이제 안에는 공기를 이제 비닐팩으로 이제 활용해서 빼주는 그 진공 성형 방법으로 이제 카본은 대부분 그렇게 많이 하죠. 이제 그 진공 성형 방식도 있고 이제 뭐 드라이 카본, 완전 드라이 카본.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드라이 카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설비에 들어가는 비용도 엄청 많이 들고 그래서 일반 이런 애프터 제품으로는 거의 없죠. 그치.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Well, that don't make it better. I wanna dig my hands deep down in the dirt. Take a walk along the street if I'm feeling dessert. All of this convenience just doesn't work for me. I wanna play with fire, let me get hurt. Can we take it back to 95? Before we had this drama in our lives, just staring at the screen every day and night. I miss the rush of living in real life. Go get your DeLorean. Oh, I miss the summers with you and never swipe left to right. Ah, snuck in your window. No friend request, no. Just spent the night. I had to walk right up to your locker and risk you saying, boy, just don't bother. I know this all just makes me sound ancient, but sons and daughters, that shit was amazing. Can we take it back to 95? Before we had this drama in our lives, just staring at the screen every day and night. I miss the rush of living in real life. Go get your DeLorean. Go get your DeLorean. Yo, what you got in that bag? Candy, cigarettes, and a Playboy mag. Man, you used to have to work for that. Wait for me, gotta dial up. Can't call my landline. FRP 제품의 제작 과정 중 활용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탈형 작업입니다. 거푸집에서, 즉 몰드에서 제품이 튀어나오는 이 장관을 한번 보십시오. 물론 마무리 공정이 더 필요해요. 네, 저렇게 그라인더로 자르고 튀어나온 모서리에 이게 거친 부분을 면을 잡는 작업을 해야 되지만 이걸로 제품의 형태는 거의 완벽하게 나오게 되죠. 자, 보십시오. 상판과 하판이 모두 합쳐져서 제작 과정에서 심어놨던 데저트 이글 시그니처도 들어있네요. 자, 이제 리어 범퍼를 떼내고 있습니다. 몰드가 저렇게 분리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탈형 작업을 할 때 편리함을 위해서 저렇게 조립식으로 내구탱이가 분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범퍼 형상이 좀 빼낼 때 쐐기장처럼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고생을 좀 해야 됩니다. 저렇게 좀 올라가서 힘을 주면서 이렇게 튀어나왔을 때 쾌감, 정말로 이 성취감, 촬영을 하고 있는 저도 이런데 만드는 사람들은 얼마나 완성이 됐을 때 기쁠까요? 자, 그 다음은 프론트 범퍼 밑에 붙어있는 프론트 립댐입니다. 프론트 립처럼 형상이 간단한 제품들은 쉽게 뜯어져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먹는 김처럼 생겼죠? 근데 김이 아니라 프론트 본넷의 물바지 커버를 만들어낸 것을 지금 뜯어내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은 본넷에 뚫어져 있는 에어홀로 빗물이 많이 유입되어 엔진룸에 물이 많이 찰 수 있기 때문에 물바지 커버가 있거든요. 자, 완성이 된 본넷을 오늘 일을 많이 했어요. 거의 다 일이 끝났는데 무게는 커팅과 샌딩 작업이 끝나기 전이긴 하지만 지금 한번 간단하게 재보고 있는데 11kg대가 나옵니다. 여기서 후 가공 처리를 하면은 조금 더 가벼워지겠죠. 순정 본넷은 무게가 약 19kg 정도 나옵니다. 20kg 넘게 나오네요. 절반 정도 경량화가 된 거죠.
이번 2020년 데저트 이글 제네시스 쿠페 리빌드 프로젝트의 데저트 이글 차 바디킷의 상당량을 생산해 주었던 에디씨의 김정호 대표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디시 대표 김정호입니다. 예, 뭐 하는 일은 이제 자동차 FRP로 이제 성형을 해서 바디킷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와 별개로 이제 장착까지 도색 장착까지 이렇게 서비스 해드리는 편하게. 예 그런 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했던 작업 어떤 작업이었는지 며칠 동안 바디킷이 나오는 그 과정을 다 보여드린 건데요. 이제 처음에 촬영을 위한 밑작업서부터 겔코트라는 약품을 바르고 약품 처리를 하고 이제 또 적층이라는 생산 그러고 나서 상품화를 시키는 과정 마지막 이제 커팅이라든지 샌딩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이제 같이 보신 겁니다. 예. FRP 제품의 뭐 특징이나 장점 제대로 생산이 된 제품이라면 순정 대비 이제 무게가 가볍다는 점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고 이제 그 FRP 특성상 한번 파손이 되면은 이렇게 그냥 깨지거나 이게 뭐 이제 철판이 구부러지듯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깨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약하다는 그런 편견도 있는데 강성 자체는 그렇게 제 생각에는 약하다고 생각이 들진 않고 복원이 가능하다는 점 어느 정도 선 안에서 복원이 가능하다는 점도 있고 저와 같은 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어떠한 디자인으로 개발을 하시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겠지만 디자인이 좀 다양하다는 점 금형 사출이 들어가게 되면은 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이제 바디킷 사이즈 정도가 되면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사람의 좀 인력으로서 비용을 좀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이 좀 메리트가 있고요. 예, 저는 이제 제가 타는 차도 이제 미니 쿠퍼 차량을 타고 있고 그런 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미니 쪽 파츠들이 많이 생산되고 있어요. 미니 쪽 그럼 자체 개발 파츠도 있잖아요. 부속도 그죠? 에어로 그쵸, 파츠. 대부분 이제 바디킷 파츠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자체 제가 디자인부터 생산까지 그리고 이제 뭐 도색은 이제 뭐 제품으로는 보통 립 파츠들 범퍼 하단부에 다는 립 파츠들이 이제 좀 많이 나오고 요번에 이제 미니쿠퍼 F바디에 새로 나온 본넷 스쿱 이제 제품이 또 있어요. 그런 이제 그래서 미니를 타시는 분들과 많이 소통을 하면서 그런 분들에게서 이제 듣는 뭐라 그래야 되지? 그분들께서 이제 필요로 하는 것들을 많이 좀 생각해서 제 머릿속에서 그려놓은 디자인을 그렇게 탄생시킵니다. 이 직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직업군. 네. 예. 뭔가 일은 절대 쉬워 보이진 않아요. 예. 집중력이나 그쵸. 그리고 꼼꼼함 예. 그리고 힘도 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유형의 딱 결과물이 딱 나와가지고 예, 생산해서 또 장착까지 하면은 또 고객들이 또 장착해가지고 멋진 예쁜 차를 만드는 예. 그런 보람이 있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뭐 다른 바디킷 관련 종사자분들께서도 동일하실 거예요. 저도 뭐 이 일을 한지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제가 직접 디자인을 하고 제가 마음에 들어서 생산을 해서 그거를 고객님들께서 이제 좋게 봐주시고 장착을 하시고 만족해 하시는 모습을 보면은 되게 뿌듯합니다. 네. 네. 자, 이제 마지막 공정으로 도색 전에 FRP 제품의 상품 가치를 만들려면 샌딩과 커팅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데저트 이글은 도색을 하지 않고 바로 FRP 제품에 랩핑을 올릴 거예요. 자, 이거는 범퍼와 휀다 뭐 이런 사이 부품에 들어가는 살덩어리라고 할 수 있는 부품인데요. 이런 부품도 깔끔하게 커팅을 해놓고 클램프에 걸어서 건조를 시킨 후 똑같이 타령 작업을 하여 또 뽑아낼 겁니다. 자, 이제 커팅 작업하는 모습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본넷 같은 제품은 정말 손이 많이 갑니다. 저렇게 삐죽삐죽 튀어나온 부분 정리해야 되고요. 그리고 에어홀 구멍도 내줘야 되고 마감을 깔끔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면이 고르지 않은 곳은 저렇게 사포질로 손으로 작업을 해줘야 돼요.
FRP 제품은 그것을 복제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보니 불법 카피 제품을 만들어 부당이득을 취하는 업자들이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함께하는 업체도 지속적인 피해를 입고 있었는데요. 대낮에 버젓이 복사 공장문을 열어놓고 복제품을 생산하여 그것을 돈을 받고 판매하고 그 사실을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카피를 만들어 판매한 여러 정황 증거, 직접적인 증거, 공장 내부 외부에 복제품을 만드는 몰드 등이 촬영된 증거들도 확보했고 그것을 제시했지만 제보를 받고 오닉스의 정 대표는 카피 공장을 찾아갔을 때 몰드를 파괴하면 원만하게 넘어가겠다라는 제안도 거부하면서 문제의식과 죄의식 없이 배를 째라는 식으로 온갖 궤변과 뻔뻔함을 자랑하였습니다. 배를 째라면 진짜 째야 되는 걸까요? 이런 비도덕적인 업자들은 예전부터 있어왔기에 저는 크게 놀라지도 않았지만 피해자와 가해자의 대화 내용을 듣고 나니 저의 감정은 무덤덤함에서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딱 그놈 목소리 딱 그거더군요. 상도덕도 기본적인 인간의 양심조차 없는 사람들 반성하십시오. 물론 반성할 수 있는 인성이란 게 존재할 확률은 저는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분 좋은 영상에 다소 무거운 내용을 언급하는 것이 아쉽지만 이것이 2020년 대한민국의 현실이며 엄연히 지적재산권으로 볼 수 있는 영세 업체들의 디자인 저작물이 무차별적으로 카피 업체들에게 난도질당하여 새로운 성장과 신제품 개발 의지를 꺾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해요. 업체 이름을 말하진 않겠습니다. 경기도의 용인의 땡땡 업체는 비양심적인 복제품 생산을 중단하고 그동안 남의 것을 탐내서 부당이득을 취한 부분에 대해 깊이 반성하시고 제대로 사과하십시오. 시중에 FRP 이거 복사, 카피, 카피하고 뭐 이런 나쁜 짓 하는 업체들이 있는데 그 최근 제가 A사 제품의 그 솔루스라는 바디킷을 제가 인수를 해오게 되었는데요. 인수해온 지 한 3개월 만에 그 복제품이 판매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복제품을 판매하는 제작 공장에 방문을 해서 제재를 해보려고 시도를 했는데 복제품에 대한 그 죄의식, 잘못됐다는 부분을 인지를 전혀 하지 못하더라고요. 핑계를 대며 자신들은 아무 죄가 없고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다 엄청 당당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설마 진짜 이게 사실일까? 이 제보가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딱 이제 거기를 가자마자 제 눈에 딱 보였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설득을 해서 저는 이제 사실 거기를 방문할 때 이게 사실이라고 해도 그 사람들하고 이제 좋게 대화를 통해 그 서로 손해 보지 않게 그렇게 마무리를 지어보려고 이제 하고 갔는데 제 눈앞에 딱 보이는 순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사람들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만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저도 저 나름대로 대응을 하려고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처음 개발을 시작해서 제작을 했던 업체 입장에서는 이게 그 신제품을 개발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시간도 많이 이제 투자를 해야 되고 제품을 가져다 똑같이 복제만 해서 판매하는 업체들로 인해 이렇게 좋은 제품들을 그 개발해서 판매하는 업체들이 많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자, 무거운 이야기는 이제 끝내고 드디어 풀바디 킷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완성된 바디 킷들을 한번 전부 다 땅바닥에 나열해 놓고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 전에 그릴 작업을 하고 있군요. 이런 거 찍으면 좋아. 여기 이제 그릴을 다는 작업이에요. 이제 프론트 에어댐들이 각각 디자인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이런 거 있죠. 이거 지금 보시는 거랑 똑같은 건데 저거는 이제 MNS사 제품이고 그 제품들에 맞게 이 그릴을 이제 잘라서 붙이고 철사 같은 걸로 고정을 해줍니다. 이런 작업까지 해야 손님들이 장착을 하는 거죠. 시작! 자, 여러분들에게 경품으로 갈 수 있는 이거는 제 차에 지금 당장 달 건 아니고 MNS 유명하죠. 신형 2020년에 나온 새로운 제품 2개가 있어서 한번 제 차에다가 달아보고 있습니다. 이거 시청자 경품으로 아마 사용하게 될 것 같은데요. 자, 유리 쪽에 틴팅 필름이 조금 남아있는데 이쪽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아주 과하지도 않고 잘 만들어지고 핏감도 좋은
글라스윙 제품이고, 그리고 트렁크 립 스포일러입니다. 립이라고 하기에는 덕테일에 가깝죠. 상당히 또 크고 가운데에 투명 글라스가 또 특이한 형상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GT윙을 낄 거기 때문에 이거는 또 시청자들한테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자, 새로 나온 신제품이고 또 이제 FRP로 만들어진 제품이기 때문에 이 영상에 같이 들어가는 게 어울릴 것 같아서 한번 이 클립을 넣어봤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다 완성됐습니다. 와, 뒷범퍼 방향 바뀌었지? 자, 그 다음에 오버 휀다 치는 뒤 휀다, 그리고 뒤 휀다랑 범퍼랑 부착되는 살덩어리, 사이드 댐과 그 밑에 있는 사이드 스텝, 요런 거 언뜻 보면 되게 잘 부러질 것 같잖아요. 되게 탄성이 있어요. 보시면은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바닥 좀 긁어도 막 깨질 걱정 없게 이렇게 좀 약간 낭창낭창 하고요. 앞엔다는 아직 이거 홀 작업만 하면 다 끝나는데, 앞엔다, 그 다음에 앞 범퍼, 그 다음에 이제 휀다랑 같이 이제 범퍼랑 체결되는 부분을 채워주는 살덩어리, 예. 그리고 프론트 립댐, 그 다음에 에어홀 2개가 있는 프론트 본넷, 엄청난 경량화가 되고요. 되게 가벼워요. 파츠들이 진짜 가벼워요. 그리고 반대쪽은 뭐 똑같죠.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고생했어. 하이파이브. 같이 고생하셨죠. 아, 나는 옆에서 찍기만 했지. 지금 4월 중순인데 장착 다 끝나고 랩핑까지 하려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 완성되면 또 올 거야, 여기로. 봐야지 또. 그때 좀 코로나가 종식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랬으면 좋겠다. 좀 많이 진정됐으면 좋겠다. 네. 지금 역사적인, 무려 촬영만, 여기 온 것만, 촬영하러 온 것만 6번. 네. 자, 영상들 재밌게 보고 계신가요? 제작한 바디킷들을 운송을 위해 파손이 안 되도록 잘 포장하여 용달차를 부른 상태입니다. 이제 간다. 드디어 간다. 작업을 맡길 모션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용달차를 불렀고요. 본넷은 부피가 크기 때문에 세워서 보관을 적재를 잘 했습니다. 자, 정말 만드느라 고생했고 너무 진짜 감사해요. 자, 이제 이동하고 있는데요. 모션 작업 스케줄이 워낙 바빠서 좀 많이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작업하는 단계 촬영이 좀 늦어진 상태인데요. 현재 지금 5월 말인데 아직도 작업이 시작은 됐어요. 자, 바디킷이 내려오고 창고에다가 손수 직접 갖다 놨습니다. 자, 이제 다음 영상은 뭐겠습니까? 이제 다는 거겠죠? 풀바디킷을 차에다가 적용하는 시간입니다. 자, 이 불꽃쇼 기대되십니까? 자, 영상 만드는데 엄청난 도움을 준 오닉스 ADC 직원분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구경 오셨는데 그런 분들 다 하나하나 생각나네요. 이 영상 그냥 유튜브에서 조회수 뭐 빨려고 만드는 영상이 아니라 한 5년 뒤, 10년 뒤에도 다시 한번 재생해볼 만한 그런 영상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 컨텐츠를 할 수 있었던 배경은, 오버핸다 튜닝은 과거에도 실행되고 있었고 많은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합법적으로 구조 변경을 받는 것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걸 달아놔도 다 번호판도 가리고 사진도 함부로 못 올리고 쉬쉬하면서 다녔던 게 사실입니다. 차체 폭을 늘리는, 너비를 넓히는 이런 구조 변경이 가능해진 지가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해볼 수 있겠구나, 주변에서도 실행해보자, 이런 요구들이 있었고, 저도 올해 또 3월부터 결정을 했고 실행하게 됐습니다. 되게 뭔가 거창한 거 하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저는 뭐 경제력이 그렇게 엄청난 부자도 아니고, 뭐 제가 혼자 제 능력으로 벌어서 어떻게든 먹고 살려는 그런 일반인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 지금 실행하는 프로젝트가 한 돈으로 치면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견적이에요. 휠을 어떤 것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네. 이 프로젝트 총 조회수가 한 3,400만 뷰가 나오면은 본전을 치는 정도? 근데 그렇게는 네, 아시죠? 네. 우리나라 또 이제 또 자동차나 튜닝 쪽을 이제 영상을 소비하는 그 수요층의 전체 캐파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뭐 근데 뭐 제가 또 재밌기도 하고 여러분들한테 또 볼거리를 보여드려야 또 제가 또 이 제 채널의 또 가치를 계속 유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하게 됐고요. 또 영상에 계속 나왔던 이번 편에는 또 이제 오닉스랑 또 LEC의 또 우리 동생들이 정말 노력하면서 영상 보신 분들 아시죠? 또 사람들이 캐릭터들이 되게 순박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인성이 괜찮습니다. 이 영상 나오기 전에 한 오랫동안 또 단골이었고 또 매일같이 또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많은 도움 받았고요. 그 다음 컨텐츠 여러분들 많이 또 기대해주세요. 또 영상 보신 분들 댓글 왜 써달라는지 아시죠? 저 댓글은 여러분과 저와의 대화입니다. 가끔 뭐 댓글 100개에 뭐 한두 개 나쁜 댓글도 있지만 뭐 그것도 제가 다 보고 감내해야 되는 게 이런 유튜버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의 숙명이겠죠? 좋은 의견들, 많은 질문 좋습니다. 다음 컨텐츠를 여러분들이 또 많이 또 기대해 주시면 좋겠고 이 시리즈 재밌게 즐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데저트 이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